예, 반갑습니다. 부천시민작가교실 이병렬입니다. 좀 뜬금없죠? 몇 마디 안내 좀 하려고 그냥 집에서 후딱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심화반이 시작됐어요. 근데 심화반이 시작되면서 이분우님, 그리고 김동미님, 그리고 김정희님, 이렇게 세 분이 합류를 하셨습니다. 제가 연락받기로는 한 분인가 두 분 더 이제 추가로 합류하실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몇 명이 하건 중심은 기초반에서 같이 함께 우리 공부했던 9분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워낙 처음에 시작할 때 25분이었는데 다 포기하시고 지금 9명 남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과 2021년 부천시민작가교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문제죠. 지금 새로 합류하신 이분우님과 김동미님은 2019년 수강생입니다. 그렇다고 2019년에 제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쳤냐? 그렇진 않죠. 강의 시간에 늘 얘기했지만 소설 창작 교실에서 제가 수강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소설 쓴 사람으로 소설 쓴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방향만 제시할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소설을 쓰고, 그리고 자신이 쓴 소설을 수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려준 감상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스스로가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감상을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을 듣고 이제 수정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우쳐 나가면서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나가면서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언제가 얘기했지만 누구나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작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습작 과정, 그리고 창작의 그 고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겪어봐야 소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언제가 얘기했죠? 누구 아주 죽을 때까지 딱 한 편만 쓰겠다.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한 편만 쓰겠다고 한 그 사람도 사실은 소설을 한 편만 쓴 것이지, 그 이외에 수많은 글들을 쓴 훈련이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소설로 나온 거죠. 바로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데, 물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작품 한 편밖에 없어요. 소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설 관례로서는 그거 하나밖에 없지만 그 이외에 수십 년간 부단한 글쓰기 훈련의 결과가 바로 그 작품이 된 거죠. 어쨌거나 지금 2021년 지금 현재의 부천시민작가교실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심화반으로 넘어가기도 힘들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어요. 뒤늦게 이제 9명이 작품을 다 내서 그 9명 작품이 다 토론이 끝났는데 수정작을 제출해 줘야 될 사람이 수정작을 안 내니까 그 다음 토론할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심화반을 모집하는 과정이었지만 2019년 수강생 중에서
두 분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우님과 김동민님이 참여를 해주셨고, 마침 심화반 모집을 보고 이제 김정희님이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2019년하고 2021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카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페를 보면은 요게 지금 2021년 부천시민 작가교실 카페예요. 지금 소설 창작 심화반 강의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데 보지 말고 지금 이 카페에 지금 여기 14명이라고 돼 있죠. 전체 글 볼까요? 전체 글이 184개예요. 184개 중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 제가 쓴 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이병렬이죠. 물론 여기 중간에 요 이름들은 발표 감상, 발제문하고 감상문 쓴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수강생들 글들이 없어요. 비근한 예로 자유 게시판을 한번 볼까요? 자유 게시판 보면은 이정희 님이 그 시민 작가교실 심화반 모집하는 거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소설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원미산 진달래 동산 얘기도 써놨고, 아파트 화단에서 만나는 봄, 그래서 꽃 이야기도 써놨어요. 댓글 달렸나요? 댓글이 없죠. 이 댓글이 지금 요게 4월 16일이잖아요. 4월 16일에 이 글을 제가 자유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걸 읽은 사람이 9명이에요. 그리고 4월 5일에 올린 이 글은 12명이에요. 그럼 4월 5일 이때 당시에 우리 카페 인원 몇 명이었나요? 이때 22명이었거든요. 22명 중에서 12명만 읽었어요. 이것도 이때 마찬가지로 22명인데 9명만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 심화반 모집하는 거는 이때는 5월 22일이니까 이때 한 16명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21명, 누군가 두 번, 세 번 이제 클릭을 했겠죠. 어쨌거나 자유 게시판에 지금 4편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수강생들이 2021년의 수강생들이 카페 활동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강의 안내를 보면은 강의 안내 댓글들이 뭐 3개, 6개 뭐 이렇게 달렸어요. 오늘 올린 게 이제 11명이 조회를 했는데 1명만 댓글을 달았어요. 7월 7일 강의 안내는 40명이 읽었는데 뭐 2번, 3번씩 클릭했겠죠. 근데 댓글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카페에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2019년에는 어땠을까? 이게 2019년 카페입니다. 2019년 카페는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시민 작가교실 강의실입니다. 강의는 11월 14일에 모두 종료했으며 수강생들의 친목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강생들 친목방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강의 중에 이렇게 찍은 사진을 대문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체 글을 볼까요? 전체 글이 679편이에요. 그러면은 2021년은 지금 몇 편이라요? 184편. 전체 글이 184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이 끝났으니까 요거에다 이제 곱하기 2를 하면은 368편. 368편인데 여기는 679편이에요. 많죠? 그럼 이 글은 과연 뭘까? 제가 강의 안내하고 발제문 올리고 감상 올린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지만 자유 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글이 이렇게 많아요. 20번까지 나왔죠.
여기 보면은 조회수도 그렇고 요 댓글들 보세요. 댓글들 보면은 엄청 많죠. 그리고 여기 자유 게시판에 글 올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론 저도 올렸지만, 저도 예를 들어서 뭐 다가 파티를 했다, 일주일 어떻게 살았다, 그 다음에 뭐 내 얼굴 얘기도 하고, 도봉산과 수락산 꽃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읽고 다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2019년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유 게시판에 소설 창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다른 거죠, 요게. 그러면은 지금 요게 지금 15개씩 20편 20번째까지 나갔으니까 20번이면은 이제 150개, 300개가 되는 거죠. 300개가 조금 안 되겠죠? 여기 이렇게 조금이니까. 그러면은 자유 게시판 게시판 하나에 300개 정도의 글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수강생들이 단순히 소설 창작, 발제문 올리고 감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카페에서. 그래서 서로 격려도 해주고. 그럼 지금 이 자유 게시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면은 이게 언제냐 하면은 뭐 만이산 산행이라고 이분은 이미 올렸는데 2019년 카페인데 2020년에 이런 걸 올려요. 그럼 2020년에 올렸는데 그럼 수강생들 다 강의 끝났잖아요. 2019년에 요 카페 활동이 끝났는데 2020년까지 이어져 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수강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이런 차이는 바로 2019년에는 강의실 안에서 대면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 지금은 단톡방에 모이죠. 비대면 유튜브 영상 강의를 합니다. 그럼 이때 강의실 안에서 대면 강의를 할 적에는 수강생들이 다 자기가 발표해야 될 발제문 그리고 감상을 프린트를 해왔어요. 자기가 직접 프린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감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걸 다 듣고 나서 제가 종합 강의를 하죠.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단톡방 비대면 유튜브 영상 강의다 보니까 감상 게시판에 올려놓으면은 제가 그걸 종합해가지고 저 혼자서 그냥 영상 강의를 하죠. 사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요게 4월 4일 개강일이에요. 개강일에 이렇게 모였는데 개강일엔 요만큼이었지만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요.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필요할 때는 여기 이제 뭐 PPT를 쏘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써가면서 판서를 해가면서 강의를 했고, 여기 7월 11일이고 여기 8월 22일이에요. 이때는 우리들 작품들 낸 거 있죠? 그 작품들 낸 거 수정해가지고 그 수정 작품집을 내면서 파티를 했어요. 이렇게 강의실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요게 8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은 2시부터 4시까지 강의실에서 강의 끝나면 이렇게 몇 명씩 모여요. 여기 꼭 고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몇 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카페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강의실에서 제가 강의한 것보다 이때 이렇게 카페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많아요. 더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요거 이제 저 마지막 날인데 11월 14일 마지막 날에 좀 더 사진 크게 볼까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앉아가지고 지금 저 아마 수료증 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수료증도 주고, 수료증 요런 수료증이었어요. 요런 수료증. 그래서 상동도서관 시민작가교실
과정을 다 이수했다 이래가지고 11월 14일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차이냐 하면은 2019년에는 강의실 안에서 대면 강의를 하면서 서로 얼굴을 알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직업이 뭔지, 그 다음에 나이가 몇인지 그걸 알고, 그리고 이제 수정작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작품 낼 때쯤 되면은 누가 쓴 건지를 알게 되죠. 서로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이 살아온 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 작품 작자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그 나이도 알고, 나이에 따라서 형님 동생하고 뭐 언니 뭐 그러고, 어떨 땐 뭐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아저씨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그 서로 간의 호칭,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부르는, 상대방을 불러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토론할 적에도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많이들 느꼈죠. 그래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1년 단톡방 비대면 유튜브 영상 강의예요. 어떻습니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비대면 유튜브 영상 강의다 보니까 수강생들 서로 소통이 없어요. 그냥 때 되면은 와서 영상 보고, 수요일 2시에 영상 보고, 또 뭐 일하다가 안 되면은 일하느라고 제 시간에 못 보면 나중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지 못하니까 먼저 나서서 이렇게 농담처럼 아니면 인사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서먹해집니다. 지금 이정희 님이 단톡방에 보면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정희 님이 그런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몇 명만 호응을 해주면은 금방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저 그 단톡방에 지금 좀 올라와 있지만 이분님이 2019년에 그렇게 분위기를 띄울 적에도 몇 명이 호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금방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그 분위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이어지는 거죠. 2019년에는 부천시민 작가교실이 굉장히 왕성하게 카페에서 활동도 하고 서로가 수강생들 사이에 저렇게 소통이 잘 됐는데 2021년엔 왜 이럴까? 그렇다고 뭐 2019년의 수강생들의 실력이 2021년 수강생들의 실력보다 월등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에 수강생들이 낸 작품이 2021년 수강생들의 작품보다 잘 쓴 작품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수강생들이 쓴 작품이나 2021년 수강생들이 쓴 작품이나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왜 2019년은 저렇게 활성화가 되었느냐? 바로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9년 수강생들이 2021년 수강생들보다 인간성이 좋다, 사교적이었다는 절대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여기 있죠?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세계적인 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질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잘못 나섰다고는 푼수 소리 듣겠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12주 이상을 서로 비대면이지만 유튜브 영상 강의 단톡방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그 벽을 허무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9년 수강생들에 비해서 2021년 수강생들의 실력이 떨어지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대면과 비대면이 만들어낸 차이일 뿐입니다.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성격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카페 게시판에 뭔가 글을 쓰기가 힘듭니다. 다른 건 다 몰라보고 다 뭐 차지하고. 자, 지금 2019년에 강의 안내입니다. 강의 안내 마찬가지예요. 강의 안내. 여기 댓글들 안 달았어요. 강의 안내에는. 왜? 뭐 뻔히 아는 거 미리 다 얘기했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들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25개, 23개 이렇게 댓글이 달립니다. 19개, 12개 이렇게. 이게 바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 게시판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댓글들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면은 금방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유기영님이 저거 뭐죠? 시집을 출간하셨어요. 시집 출간한 거 제가 자유 게시판에 써놨나? 자유 게시판이 아니고 공지사항에다 써놨네요. 공지사항 아니네. 어디다 써놨어요? 축하와 격려에다 써놨어요. 유기영님이 시집 출간을 축하합니다. 조회 2명뿐입니다. 물론 단톡방에 올렸기 때문에 다 봤죠. 단톡방에 올린 걸 다 봤지만 카페에 오질 않으니까 여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단톡방에 없었다면은 요 2명도 없겠죠. 그러면 유기영님 시집 출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제가 올려놨으면은 수강생들이 와서 여기에 댓글로 쭉 축하한다고 뭐 써줬으면 좋죠. 여기 댓글로 그냥 축하한다는 그 댓글이 쫙 달리면 그게 소통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자주 오시고 또 카페에 있는 글들 댓글로 다 내가 읽었다는 표시 좀 하시고 이렇게 소통을 좀 하면 좋겠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이 침체되어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2019년에는 오후 2시면은 수요일 오후 2시면 모였어요. 강의실에 참여를 했어요. 강의실에다 참여해서 얼굴 보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옷차림이 달라졌다. 어머나 이뻐졌네. 형님 어쩜 그렇게 이뻐졌어? 더 젊어졌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통하죠.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단톡방에 그냥 표시만 해놓고 밤에 읽어도 되고 영상 뭐 그 이튿날 봐도 되고 그게 전혀 부담이 없다 보니까 다른 면에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 이 카페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차이,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입니다. 자,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1년 부천시민 작가교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다 예비 작가들입니다. 수정작 꼭 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수정해보세요. 그리고 7월 말까지 새로운 작품 또 써보세요. 소설 쓰고 수정하고 또 다른 작품 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작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카페 활동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죠. 소통 중요합니다. 소통을 해야만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작업의 능률도 올라갑니다. 모두들 화이팅! 여기까지입니다.